24강 유도전동기의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주로 3상 유도전동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도전동기의 기본 원리는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고, 이 N극과 S극의 자개가 회전하게 될 때 이 안에 있는 도체가 따라서 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에서는 3상 유도전동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장이 요 앞에 있는 직류 발전기나 전동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아라고의 원판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동그란한 알루미늄 원판을 놓고 이 자석을 회전시키게 되었을 때 이 안에 있는 원판도 회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기본 원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유도전동기의 기본 원리는 아라고의 원판이다. 이것은 아라고가 실험한 것으로 그림 3-38과 같다. 자, 유도전동기의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고, 실제의 3상 유도전동기에서는 자석을 돌리지 않고 여기다가 코일을 감아서, 즉 전자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3상 교류를 흘렸을 때 만들어지는 회전 자기력 선속을 이용해서 전동기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도전동기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바로 전자 유도작용이랑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 바로 발전기 법칙으로 우리가 이것이 돌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상 유도전동기는 겉에서 돌아가는 이 회전자개의 속도가 중요한데요. 이 회전자개의 속도를 우리가 동기속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동기속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게 되느냐? 주파수와 극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극수가 됩니다. 즉, 만약에 동기속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극수가 4극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60Hz라고 하게 되면은 4분의 120 곱하기 60이 되어서 이 결과값은 1800 분당회전수 RPM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극이고 60Hz라고 하게 되면은 요렇게 60 계산할 수 있어서 이거는 3600 RPM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3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에 대한 겁니다. 슬립은 자다, 그 슬립이 아니라 SLIP, 미끄러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N극과 S극이 회전하게 되는 것이 3600rpm 혹은 1800rpm으로 돈다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 따라 도는 것이 똑같은 속도로 회전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부하를 연결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하로서 우리가 날개 같은 거를 놓게 되는 거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권동장치, 권상장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겉에 돌아가는 속도만큼 안에서도 따라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겉에가 1800rpm이라면 안에 있는 거는 한 1700rpm 정도 이렇게 속도차가 나게 되는데, 이 속도의 차이를 우리는 슬립이라고 하게 됩니다. 슬립은 동기속도분의 회전자 속도로 결정을 하게 되고, 여기서 겉에 돌아가는 속도가 ns 동기속도라고 하게 되고요. 이 안에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회전자 속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동기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같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손실이 아예 없게 되는 거죠. 전기적 손실이. 하지만 그거는 이상에 불과하게 되고요. 실제로는 무조건 슬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래서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범위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것이 일반적인 전동기에서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경우가 1입니다. 슬립이 큰 건 안 좋은 겁니다. 가장 많이 미끄러지는 거죠. 슬립이 1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 n이 0이라는 거죠. 그냥 ns분의 ns이기 때문에 슬립이 1인 경우고요. 슬립이 0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ns와 n이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800이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1800이면 서로 빼게 되면은 0이 나오게 되니까 이때는 미끄러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슬립은 정지 상태와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이상적인 상태, 그 사이에서 항상 존재를 하게 되고요. 역회전일 때는 회전수가 반대가 되어서 이런 슬립이 나오게 됩니다. 즉 슬립의 범위는 전동기일 때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되고, 발전기일 때는 더 빨리 돌아서 이게 슬립이 오히려 음수가 되고, 제동기일 때는 1보다 더 크게 됩니다. 이제 단상 유도전동기도 분류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도 단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용량인 경우에는 우리가 단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단상 유도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삼상 유도전동기는 아까 NS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안에 있는 게 따라 돈다라고 했는데 이 단상 유도전동기는 회전 자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겉에서 자개가 회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회전을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장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콘덴서를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도 있고요. 쉐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전동기도 있습니다. 이 종류를 알아둬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콘덴서 기동형일 때는 역률이 좋다, 효율이 좋다, 가정에서 널리 사용한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우리가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를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토크가 어떤 게 가장 크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반발 기동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반발 유도, 그 다음에 콘덴서, 그 다음에 쉐이딩 이렇게 갑니다. 이걸 우리는 반, 콘, 분, 쉐 이렇게도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콘 분쉐, 반콘 분쉐. 자, 그리고 이제 출력으로서 단상 전력의 출력과 삼상 전력의 출력을 볼 수 있습니다. 단상은 그냥 VI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삼상은 여기다가 루트 3이 들어가게 됩니다. P는 루트 3에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도 식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는 무엇에 의하여 정해지는가 물어봤습니다. 동기속도식 한번 보겠습니다. NS는 P분의 120F 이렇게 계산했었죠. 자,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것은 극수고요. F는 주파수니까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2번 유도전동기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속도를 변화시키는 방법 어떻게 됐습니까? 극수,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슬립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네 번째 용량을 변화시킨다. 이거는 조금 관계가 없죠. 4번 용량을 변화시킨다는 답이 아닙니다. 3번 유도전동기에서 동기속도 NS와 극수 P와의 관계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NS는 어떻게 되죠? P분의 120F 이렇게 되죠. 따라서 F 주파수에는 비례하게 되고요. 이 P에는 반비례하게 되죠. 주파수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극수에는 반비례하게 되는 거. 자, 이런 모양은 여기 2번 극수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4번 6극 50Hz의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극수가 6극이고요.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주파수 50이죠. 그쵸? 50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계산 결과값 1000rpm 정도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5번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가 ns, 회전수가 n이라고 할 때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슬립은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이렇게 되죠. ns 분의 ns 마이너스 n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2번의 형태로 식이 완성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1이라는 것은 전동기의 어느 상태인가 물어봅니다. 자, 슬립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이렇게 됐었죠. 슬립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회전자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즉 정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도전동기가 정지 상태다라고 할 때 슬립이 1이 되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7번 다음 중 역률이 가장 좋은 단상 유도전동기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률이 좋다, 효율이 좋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답은 여기서 3번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8번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도전동기를 속도 제어하는 방법은 주파수 제어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저항법 있고요. 2차 여자법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 제어법은 유도전동기가 아니라 DC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었었죠. 계좌 제어, 전압 제어, 저항 제어 이런 것이요. 답은 2번은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이 아닙니다. 9번 다음 중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무엇인가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주로 우리가 삼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하고 있죠. 답은 1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과목 기계, 전기, 기초이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는 4과목 안전관리에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